이제 한식은 미국에서 중식이나 이탈리안 요리처럼 하나의 확고한 음식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미국 식문화의 한 축으로 정착한 거죠. 2024년 K푸드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나 중국도 아닌 바로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였던 걸 감안하면 최근 미국에서 한식의 영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그토록 한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보도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한 CNN 여성 PD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이 K푸드에 열광하는 이유를 하나, 둘 알아갈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놀라게 되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34살이고 CNN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3년 전 지금의 남편인 한국인 민수 씨와의 첫 만남부터였습니다. 1년 전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민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 한국은 저에게 그저 아시아의 어느 나라일 뿐이었어요. 물론 삼성이나 싸이, 류현진 같이 유명한 사람과 기업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국 문화와 음식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향과 매운맛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들게 되었죠.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연애할 때에는 가끔 한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접했는데 결혼하고 직접 한식을 민수 씨와 함께 만들어 먹으니 한식에 대한 애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죠.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성에 감동받곤 해요. 예를 들어 김치 한 포기를 담그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날로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동료인 마이크가 K푸드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한다는 거였죠. 제목은 맛의 한류 미국을 사로잡은 K푸드예요. 마이크는 평소에도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가 이번에는 한국 음식에 주목했다는 게 정말 반가웠죠. 사라, 너희 남편이 한국 사람이지?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마이크가 제게 물었어요. 곧바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흔쾌히 승낙했죠. 민수 씨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민수 씨의 도움으로 마이크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김치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된장과 고추장이 발효식품이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어요. 마이크의 열정에 감명받은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 혹시 나도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죠. 마이크는 기쁘게 승낙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리서치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리서치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미국 내 한식당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김치나 고추장 같은 한국 식재료들이 미국 내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갔어요. 한 번은 뉴욕의 유명한 한식당을 취재하러 갔는데 2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식의 인기를 실감했죠. 와, 한식이 이렇게나 인기가 있다니. 제가 놀라워하자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넌 한국 음식 전문가가 다 됐네.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는 장류의 종류도 구분할 수 있고 간단한 한식은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가 제안했어요. 사라, 너도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보는 게 어때? 한국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게 된 너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와닿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마이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죠. 사라, 이것 좀 봐. 하버드에서 K푸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저는 그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였는데 K푸드의 세계적 성공 요인을 분석한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이 연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인 CJ제일제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더라고요. 연구를 진행한 포레스트 라인하르트 교수와 소퍼트 라이너트 교수, 그리고 슈린 연구원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분석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말했어요. K푸드의 성공 비결이 K컬처라니 놀랍지 않나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 연구 결과를 우리 다큐멘터리에 꼭 넣어야겠어. 연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K푸드의 성공이 단순히 음식 자체의 맛이나 품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 K-팝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먼저 세계로 퍼져나간 덕분에 한국 음식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인가 봐요. 제가 말했어요. 한류 콘텐츠가 먼저 길을 닫고 K푸드가 그 뒤를 따라간 셈이네요. 마이크가 동의했어요. 맞아. 이건 정말 특별한 사례야. 보통은 정부 주도로 상품을 수출하는데 K푸드는 문화가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 산업이 성장한 거지.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문화가 K푸드에 미친 영향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을 발견했죠.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후 짜파구리의 인기가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달고나가 유행했고요. 어머, 이건 몰랐네요. 제가 놀라워했어요. 우리 동네 카페에서도 달고나 커피를 팔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다 오징어 게임 때문이었다니. K-팝의 영향력은 더욱 놀라웠어요.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해외 팬들 사이에서 떡볶이 열풍이 불었대요. 또 정국이 만든 불구리 레시피가 전 세계적인 챌린지로 번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제야 우리 동네 한국 식품점이 왜 그렇게 붐비는지 알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BTS 팬들이 떡볶이랑 라면을 사러 몰려들었던 거였네요.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K-팝 아이돌들이 먹방을 하는 게 최고의 K푸드 마케팅이었던 셈이지.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K컬처와 K푸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딱 좋은 자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 문화가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였죠.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지난 8월 LA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 무려 14만 명이 몰렸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이 K푸드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콘서트장이 거대한 K푸드 마켓이 된 셈이네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 콘텐츠의 힘이야. 음악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는 거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K푸드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먼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뒤를 이어 K푸드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죠. 이제 보니 K푸드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매료된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니까요. 마이크가 동의했어요. 맞아.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도 그 성공 스토리의 일부가 되는 셈이지. 하버드의 연구 결과와 우리가 발견한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K푸드의 미래가 더욱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류의 바람을 타고 K푸드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뉴욕의 한 한식당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인이었어요. 와, 이게 정말 한식당 맞나요? 제가 마이크에게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 사라. 이제 한식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야. 미국인들의 일상식이 되어가고 있지. 식당 주인 김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식을 미국인 입맛에 맞게 많이 바꿨어요. 덜 맵게, 덜 짜게 조리를 했지만 요즘은 달라요. 손님들이 오히려 정통 한식을 찾는다니까요.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식당 손님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젊은 여성이 대답했죠. 한식의 진한 맛이 좋아요. 특히 매운맛.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중독됐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식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죠.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진짜 한국 맛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통 한식 레시피가 인기를 얻게 된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매운 한식의 인기였어요. 떡볶이, 김치, 라면 같은 한국인들도 매워서 땀을 흘리는 음식들을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LA의 한 편의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불닭볶음면이 너무 잘 팔려서 매번 품절이에요. 미국 애들이 유튜브에서 도전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인지 궁금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죠. 이제 한식은 미국에서 중식이나 이탈리안 요리처럼 하나의 확고한 음식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어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미국 식문화의 한 축으로 정착한 거죠. 이 말을 증명하듯 뉴욕과 LA에서는 한식당들의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고종이라는 레스토랑이었죠. 미슐랭 스타를 받은 이 식당은 예약을 하려면 한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고종의 오너 셰프를 만나 비결을 물어봤어요. 저희는 한식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요. 예를 들어 미국산 훈제 베이컨으로 삼겹살의 풍미를 내는 거죠. 하지만 간장, 고추장 같은 핵심 양념은 꼭 한국 것을 써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한식이 미국 식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제 한식이 중식이나 이탈리안 요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음식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미국인들에게 오늘 뭐 먹을까? 하고 물으면 피자, 햄버거와 함께 불고기나 비빔밥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식이 미국 식문화의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한 거죠.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싶어서 길거리 인터뷰도 해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식 메뉴를 쉽게 떠올리더라고요. 특히 20대 한 남성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식은 이제 그냥 음식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죠. 제 냉장고에는 항상 김치가 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은 핫소스 대신 쓰고 있죠.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한식의 미국 정착이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문을 열고 정통 한식이 그 뒤를 따라 미국인의 일상에 스며든 거죠. 마이크, 우리가 정말 대단한 변화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사라. 이건 단순한 음식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문화의 대융합을 목격하고 있는 거지.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미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문화 전달자가 아닐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배경이 달라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요. 한식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미국 문화와 어우러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라, 이것 좀 봐. 마이크가 제게 건넨 건 최근 발표된 건강 관련 연구 결과였어요. 미국인의 76%가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있대. 그리고 그중 절반이 한식을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요? 그럼 우리 다큐멘터리에 한식의 건강적 측면을 다루는 게 어떨까요? 마이크가 동의했죠. 좋은 생각이야. 한식이 왜 건강식으로 주목받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영양학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김지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식품이 많다는 거예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발효식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김치가 슈퍼푸드로 주목받는 거군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김치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비타민 C도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게다가 저칼로리 식품이라 다이어트에도 좋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식의 매력이 점점 더 와닿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약식동원이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김 박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인삼이나 대추, 버섯 같은 재료들을 일상 요리에 자주 사용하죠. 이런 재료들이 몸에 좋다고 여겼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민수 씨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기운이 없어 보일 때에는 여러 한약재를 넣은 삼계탕을 끓여주시곤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제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한식의 조리법도 건강에 좋다고 해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식은 주로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많이 써요. 기름에 튀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저지방, 저칼로리 식단을 만들기 쉬워요. 이 말을 듣고 마이크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한식을 먹을 때 기름지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한식의 식단 구성이에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한 끼 식사가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거든요. 이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한식을 먹으면 채소를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K-팝 다이어트였죠. K-팝 다이어트요? 그게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마이크가 설명해 주었어요. K-팝 아이돌처럼 되고 싶어 하는 팬들이 따라하는 다이어트야. 주로 한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 트렌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는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트레이너 제시카가 말해줬죠. 요즘 한식 다이어트가 정말 인기예요. 비빔밥이나 닭가슴살 구이 같은 메뉴들이 단백질은 충분하면서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한식이 단순한 맛의 유행을 넘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식을 즐겨 먹는다는 한 미국인 가정을 방문했어요. 제니퍼와 마크 부부였죠. 제니퍼가 말했어요. 한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 횟수가 늘었죠. 덕분에 온 가족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마크도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채소를 잘 먹게 됐어요. 김치나 나물 반찬들이 의외로 아이들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식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 그것이 바로 한식의 매력이 아닐까요? 마이크, 우리가 단순히 음식 트렌드를 넘어선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사라. 한식은 이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어.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 민수 씨가 한국에 다녀오자고 제안한 거죠. 사라, 이번 기회에 한국 가서 진짜 한식을 경험해보는 건 어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좋아요. 마침 다큐멘터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추석을 맞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어서 오렴 사라.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추석 음식 준비하는데 사라가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 민수에게 들으니 요즘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주방에 들어서자 정신이 없었어요. 온갖 냄새와 소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다양한 종류의 장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죠. 시누이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간장, 이건 된장, 이건 고추장이에요. 한국 요리에서 장은 정말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시판된 장들만 봤지 이렇게 항아리에 담겨진 장들은 처음 봐서 깜짝 놀랬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한국 음식에 이 장들이 들어갔다는 걸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런 장들은 어떻게 만드나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직접 담갔지.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는 집들이 많아. 사라야, 혹시 장 담그는 걸 직접 보고 싶니? 제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꼭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우리는 종로에 있는 전통장 담그기 체험장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장인께서 직접 장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셨죠. 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었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장인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장을 만들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고 간수를 빼고 모든 과정이 중요하죠. 직접 장을 담가보니 한국 음식의 깊이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내용을 미국에서도 소개하면 어떨까? 민수 씨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그가 흥미롭다는 듯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요즘 미국에서도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잖아. 한국의 장 문화를 소개하면 반응이 좋을 거야. 한국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장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죠. 마이크,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무슨 일이야, 사라? 마이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한국의 장 문화에 대해 특별 보도를 하면 어떨까요? 아마 미국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할 거예요. 마이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다룰 생각이야?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냈어요. 장의 역사, 종류, 만드는 과정,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장을 활용한 전통 요리도 소개하면 좋겠어요. 마이크가 동의했어요. 좋아, 사라.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더 생생한 보도가 될 거야. 돌아오면 바로 기획안을 만들어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설렜어요.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미국에 돌아와서 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한국의 장을 활용한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뉴욕의 한 유명 셰프는 된장을 이용한 파스타 소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었고, LA의 한 푸드트럭은 고추장 바비큐 소스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모으다 보니 한국의 장이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졌죠. 마이크,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라.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야. 문화의 교류,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새 프로젝트장의 여정 한국에서 미국의 식탁까지가 시작되었어요. 이 보도를 통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장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음식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래요.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한국을 경험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후에 저는 달라졌죠. 이제 저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다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오랜 지혜와 정성.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인 남편을 만난 덕분에 한국의 경이로운 문화와 맛있는 음식들을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어서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경험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멋진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미국에 꼭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음식이나 전통주가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미국 CNN에서 근무하는 사라 톰슨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은 물론이고 한식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아졌다고 하는 사연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반짝 인기가 아닌 미국인들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한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한식의 매력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을 보내준 사라 톰슨 씨가 한국의 장문화 프로젝트, 다음 주제로 한국 전통주에 대해 취재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걸리에 대해 소개를 해줬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전통주를 취재하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